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경찰,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재판장에서 선고되는 형사 사건의 10%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의 정도와 그 밖의 처분인 기소유예, 약식기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느 군의회 회의 방해 사건에서 주범자인 모 군수는 실형을, 내무과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까지도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은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제136조에 명시된 벌금의 2분의 1을 가중한 데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면 벌금이 가중됩니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 최대 3천만 원, 공무방행 정도가 중하거나 다른 혐의로 추가적인 범행 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예를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 벌금형을 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은 가중 요소에 따라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변호사가 범행 수위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식기소나 형사재판의 결과로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소유예와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선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제약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에도 남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으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초범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약식기소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시에는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는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공판 재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돼 형사재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약식기소를 받으면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이에 불복하기를 원한다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위협한 사례. 의뢰인 P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관련된 부당한 민원으로 인해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P는 억울하여 그러한 처분을 내린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자 구청 앞에서 판자로 만든 커다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모습을 본 P는 순간 분노하여 피켓으로 공무원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놀란 동료들이 P를 저지했는데요. P는 다른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피켓을 휘둘러 위협을 가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P를 연행했고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P는 담당 변호인에게 피켓은 흉기가 아닌데 왜 특수 혐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도 성립하는데요. 피켓과 같이 평소에는 흉기가 아니라도 타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을 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P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P에게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고 P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유지할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하여 P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피해 사죄를 전하며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P가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원하며 공무원이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합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피해자 진술신문을 준비했습니다. P가 부당한 민원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지 억울한 상황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은 보복적인 민원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선고를 받은 분들 중 대다수가 형사사건 절차를 진행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 가중 처벌을 받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걱정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경찰 조사 이전에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작정 펼치는 주장은 법적 모욕이나 혐의 부인으로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변호인은 정상 참작이 되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여러분의 억울한 주장이 검찰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